관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당대표 지명해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. 진박간부였어. 근데 그거보다 한 2배는 더 심한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민주당은 땡큐입니다만은 그런 퇴행적인 모습 2016년, 17년 뭐 이때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거 좀 괴기하다. 출마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? 근데 출마 안 하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21대 총선, 그다음 서울시장 경선, 당대표 3번 연거푸 지금 패배를 하신 거잖아요. 그 요번에 또 용산에 위세 눌려가지고 또 접었다. 그러면 4번인데 그러면 아마 장래를 기약하시기가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. 부위원장 주고 기후대사 주면은 안 받았어야 돼요. 받아놓고 어물저물하다가 지금 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. 결단을 해야 됩니다. 반드시 당대표를 나와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처참한 꼴을 당하면은 국민이 있죠.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.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나가라 응원하는 분위기인 건가요?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?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대통령실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모양새예요. 아니 권성동 전 원내대표 주저앉히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까지 주저앉히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김기현 대표 후보를 지명하면 되지 뭐하러 그러면 대표 선거를 하냐. 윤심이 너무 작동하는 거 아니냐.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. 이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. 이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. 하더라도 좀 몰래 해야지 이게 뭡니까 대체. 대놓고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한테 절대 국민의힘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총선에도 저는 좋은 경우가 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총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고 추후에 그럼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갈등이 그럼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? 수면화로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요. 공천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겁니다. 분명히. 누가 대표가 되든. 만약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장제원 지금 의원이 사무총장이 될 거고 공천권 발휘해서 윤심이 작동하는 공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?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은 뭐 땡큐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김병민 위원님은 지금 현재 여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.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박근혜 대표가 당선됐고 김무성 대표가 당선됐었단 말입니다.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지난달 한 이맘때쯤 되면 뉴스를 한번 돌아보시면요.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관급 인사들,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등이 출마해서 판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신년의 입장을 보게 되면 신년 개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걷거든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좀 가늠해 보자면 정부 섹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방식에서 한번 힘을 갖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도 아마 나오고 싶은 생각이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기후환경 대사를 비롯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, 정부 섹터에서 몸을 담고 정책적인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부 영역과 정치 영역이 뒤섞이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,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. 네.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.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요.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김기현 원내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돼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. 최종적인 상황이 되게 되면.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개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정부 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일부 노정이 됐다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은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당원 투표 100%를 바꾼다고 했을 때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. 이럴 거면 이제 찍어서 하지라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선택지가 모바일 투표로 1인 1표를 다 행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
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흥행 구도를 가고 있는 것은 이건 뭐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2월 초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달리게 될 텐데 예. 그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의 의중 또 누군가의 선택, 조직력 이런 것과 별개로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성립되게 됐을 때 대통령과 총선 승리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외압 그리고 조직력의 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결정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.